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박지연 리포터.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뭐 준비했어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계속해서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우선 순위에 미국이 있다면 그 다음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각국 수장들의 발언 오늘 모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적인 행보를 과격하다시피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각국 수장들도 이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보이시나요? 예. 네, 먼저 이렇게 프랑스, 독일 총리의 발언도 최근에 있었고요. 일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가 브로맨스가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신흥국 중에서는 멕시코와의 관계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 이렇게 먼저 EU 유럽 국가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르켈 총리가 최근에 유럽의 주권은 유럽에게 있다, 유럽의 자유는 유럽에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베스트 프렌드였다고도 해요. 혹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국 자리를 이제 메르켈 총리가 이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예, 뭐 메르켈 총리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저 파이낸셜 타임즈에 아마 재밌는 그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놨던데요. 영국의 메이 총리는 트럼프한테 꽃 들고 갑니다. 메르켈 총리 이렇게 두 손 모으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시진핑은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진핑은 마지막에 서가지고 그냥 뒷짐지고 있는데 글러브를 끼고 있더라고요.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자기가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언행을 보면은 유럽과 중국 길들이기를 하겠다. EU하고 중국 길들이기를 해서라도 일단 미국 1등 자리를 고수를 하겠다.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또 EU 안에서 뭐 수장 노릇을 하고 있는 독일 입장에서는 거기서 그냥 깨갱하고 가만히 있기는 그러니까 지금 좀 한동안은 계속 대립각을 조금 세울 것 같은데 독일 입장에서는 영국은 또 다른 문제죠. 브렉시트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은 뭐 게임이 안 되죠. 메르켈 총리 뭐 몇 달 후면 이제 물러날 뿐이고 독일 전체 뭐 여러 가지 다 미국하고 비교를 해볼 때 지금 EU를 대표해서 지금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 맞다나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수호국 자리를 넘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넘번되는 것보다는 트럼프가 이제 내팽개졌기 때문에 대신해야 된다. 수호자 자리를 내팽개쳤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은 원래 굉장히 친하잖아요. 예. 영국이 뭐 한다 그러면 미국이 다 서포트 해줬고 뭐 그랬잖아요. 또 미국이 뭐 한다 그러면 영국이 제일 먼저 찬성을 해줬고 이런 사이인데 그 트럼프가 이번에 국빈 영국으로 방문하는데 영국 국민들은 다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환영 만찬 이거 못한다고 지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조정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금 당장 40% 미국 국민들이 여론조사하면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 미국 내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만큼 조정 비용이 있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실 미국 때문에 세계 경제가 이만큼 미국이 이끌어가지고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이제 문을 닫고 성을 쌓고 있는데 또 공산주의였던 거 시진핑이 더 개방해야 된다. 시진핑이 세계 경제 평형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솔직히 미국도 트럼프가 파퓰리즘의 어쨌든 결과물이라고 보는데요.
모든 대통령은 그쵸. 포퓰리즘의 결과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이제 그 목소리들이 트럼프로 결과로 나왔고 또 영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국의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죠. 이민자를 이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거. 이제 영국이 제일 먼저다. 어떻게 보면은 둘이 잘 통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좀 그런 노이즈가 나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잘 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브렉시트가 왜 나왔고 트럼프란 사람이 왜 당선됐는가? 저는 이제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7월달에 그 맥킨지가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 맥킨지 조사해 보니까 선진국 가구의 실질 소득이 2014년, 2005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 가구도 실질 소득 보면은 1999년이 정점이었었어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과연 트럼프가 바꿔줄 수 있는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바꿔줄 수 같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 아주 공감가는 말씀을 오랜만에 두 분이 해주셨는데 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큰 흐름은 지금 보호주의, 그 자국민주의 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브렉시트도 그렇고 트럼프 이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아베노믹스도 사실 아베가 국수주의 뭐 보호주의 강력한 일본을 만들겠다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필리핀도 얼마 전에 그런 좀 비슷한 또 상황에 들어 있었고 해서 이렇게 볼 때 지금 이 큰 바다로 이렇게 보면 한류와 난류가 이렇게 막 교차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 이 글로벌 경기, 경제, 정치 이쪽 큰 흐름은 지금 브렉시트과 트럼프노믹스로 대변되고 있는 크게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흐름 안에서 세세한 물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쏠리느냐가 이제 그 좀 고민도 해야 되고 관건이지 그 흐름을 거슬리고 우리가 뭐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반대해야 된다 하고 나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예. 제가 비관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사실 1945년 뭐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성장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 정말 혁신적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혁신하고 그거를 전 세계가 뒤따르면서 세계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미국이 지금 그 추세를 바꾸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참 미국이 지금 어둡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저는 이 경제가 어쨌든 계속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소득이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 좀 울분에 차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딜 가나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한 나라들은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지금은 이제 다 이민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뭐 내 탓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또 좋은 컨플릭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솔직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있었을 때는 재경부에서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담당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에 오면 가끔 만났었는데 뭘 얘기하냐면 왜 미국만 소비를 하냐는 거죠. 우리가 총 소득 소비를 보면 미국만이 소비를 해주고 미국만이 이끌어온다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들 우리 이 소비 시장에다가 팔려고만 하지 니들은 왜 소비를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은 이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더 소비를 하고 그런데 그 소비를 하려고 하면은 이 소득 분배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소득 분배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울분도 좀 잦아들고 전체적으로 총 소비도 더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좋게 풀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그게요. 잘 끼어들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끼어들어 보면 자체는 미국만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트리픈 딜레마 아니에요. 그 기축통화국이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달러 공급하는 방법은 무역 적자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무조건 무역 적자를 내야 되고 무역 적자 내는 나라가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니까 그건 뭐 방법이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트럼프는 거시경제를 모르는 사람이죠. 비즈니스만 하는 사람이라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그런 게 하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중국이 사실
소비 주체로 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예, 등장해줘야죠. 근데 중국이 그럼 이제 중국도 위안화 기축을 예.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야죠. 중국이 목표가 이제 금융강국 이하나 국제하니까 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무역 적자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이제 한 단계 성장할 아이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인구도 많아서 정말 그래서- 제발 좀 내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반적인 판단은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주장과 정책들을 한다고 할 때 단기에는 중국에 불리하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두 가지의 원인인데요. 하나는 지금 1대1로 뭐 AIB 이런 우리가 금융 강국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국하고 무역 싸움하면서 그쪽이 수출이 어려지면 중국은 어차피 지금 원래 선진국 수출이 중국의 차지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46에 40%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 이머징 국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계속하게 되면 그쪽 비중이 쳐질 수밖에 없고 상당 부분이 1대1로 이 영역에서 좀 기대를 할 수 있고 좀 더 노력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외환 보유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2조까지 왔다. 예를 들면 1.5조까지 와도 중국 경제가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간다면 이제는 세계에 뭘 증명하냐면 중국이 이제 달러를 보유하지 않아도 굉장히 경제가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세계 레피테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위안화 국제화는 그때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 진짜 위안화 국제화가 아니거든요. 외환 보유액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쓴 거지. 근데 없을 때도 경제가 잘 가고 간다면 사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유럽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멀리 중국까지 근데 중국이 떨어지면 원래 안 돼요. 저기에 원래 시진핑이 있어야 돼요. 중국이 없네. 그럼. 네, 저기 원래 있어야 됩니다. 시진핑이 있어야 제일 되는 꼭 거죠.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네, 넘어갔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냉전 이후로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와 푸틴과의 관계는 정말 브로맨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돈독하다고 볼 수도 있나 싶은데 앞으로 미러 관계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제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이상한 이야기까지 나오지 네. 않습니까? 트럼프의 뭐를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둘이 친한 거는 사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쪽 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옛날 러시아 땅이었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미국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둘 관계가 일시적으로 친한 것 같은데요. 예, 장기적으로는 그런 관계는 저는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의 방점은 중국에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쪽엔 지금 중국 예. 같아요. 아시아 제가 쪽엔. 이렇게 봐도 예. 다들 뭐 부수적인 거지. 나머지는. 그리고 유럽은 뭐 아무리 뭐 서로 사이가 좋네 나쁘네 해도 유럽은 그래도 미국하고 전통적으로 사이가 나쁘진 않거든요. 관리는 되거든. 예, 러시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너 중국 좀 어떻게 해봐 지금 이건데 딱 이제 주적 개념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네, 뭐 계속해서 결론은 중국으로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중국으로 안 갈 수가 없지. 모든 답이 중국에 있나 중국은 봐요. 안 갈 수가 없죠. 갈 수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 아베 여기 노무라증권이니까 여기서 잘해야지. 아베 그 미스터 R하고 미스터 T가 굉장히 사이좋게 밀월 관계로 만난다며요. 전 솔직히 이 부분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네. 뭐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가서 뭐 골프도 같이 골프 치고. 하고 뭐 별장에 가서 같이 놀고 뭐 이러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가까운 관계인지 몰랐었습니다. 지금 가까운 관계가 돼가고 네. 있잖아요. 근데 전화해서 그러면서 내일이 정상회담이네요. 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경제 쪽에서는 일본을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TPP도 일본 주도한 TPP도 거부해버렸고 미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된다고 봐야 돼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철저한 비즈니스맨입니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비즈니스 전략에 따라서 미국이라는 나라 국가 운영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을 대하는 것 또 다른 국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율 문제도 그렇고 무역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외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모든 거를 미국의 이익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정책 자체에 예상충이 있는 것 같고 반대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트럼프라는 양반의 그 머릿속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최종 목표는 미국의 이익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리한 사람이고 이 친구의 약점, 이 나라의 급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를 집중 공략을 하고 얻을 걸 얻어내고 또 날카로워요. 협상할 거는 협상을 아주 하고 날카로워요. 예, 줄 건 주고 거래를 또 성사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거래를 안 하면 무슨 손해를 본다. 그렇죠. 또 무슨 이익을 본다. 그것도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예, 그렇지. 저는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술적으로는 잘하는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수한다고 보거든요.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 아니요, 저 개인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달러라는 기축통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해왔던 무역 흑자가 우리가 세너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걸 사실 돈을 찍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큰데 굳이 저렇게 무역 전쟁이나 무역 앞으로 갈 길이 정말 그 이슈가 굉장히 깊이 갈 길이 정말 멀 것 같아요. 어느 부분 실현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사실 금융 강국이라는 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저는 손실이 더 크다고 봐요. 사실은. 예, 그런 면에서 전술을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략은 한 수 아래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에 비해서. CGP 오바마에 비해서. 네,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좀 짚어봤는데 정말 한 치 앞도 저는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고 정말 비즈니스맨이다라는 말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뭐 혹시 더 짚어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국가가 따로 있으신가요? 멕시코 같은 경우 네. 지금 속이 어떨지 저는 참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속이 제 쓰리겠죠. 질문인데 네. 예, 이게 쓰리죠. 쓰리죠. 쓰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네, 상처에다 겉으로는 왕소 관계 먹고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말로만 하고 그 진짜 립 서비스로 끝날 줄 알았던 국경 장벽을 지금 치고 있으니까 또 장벽 치는데 멕시코 보고 돈을 내라 그러고 있고 너희가 절반을 부담해라 그러고 있고 담을 쌌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를 받지도 못하고 예? 무시하지도 못하고 지금 싸워야죠. 싸워야 할 네, 것 같은데. 뭐 그러다 보면 또 경제적 측면에서 meg시코 페소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멕시코 제조업 경쟁력은 오히려 또 올라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래도 뭐 위기. 그 불법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갖고 가는 돈이 규모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걸 어마어마하죠. 그걸 막아버리면 멕시코 밀수, 경제는 밀매 등등. 예.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타격받습니다. 멕시코 입장에선 속이 엄청나게 쓰릴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이 잘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나프타에서. 근데 갑자기 나프타를 야 취소, 파토 잃어버리니까 황당한 거죠 거기서는. 국가 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저는 뭐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보태면 여태까지 본 미국의 그 어느 대통령, 그 어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정치인들 그 누구하고 다르게 이 사람은 최초로 미국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이에요. 맞습니다. 어떤 정치인이고 어떤 대통령이고 간에 분열시키지 않거든요. 아 이게 시대 정신인가. 물론 미국 사람들이 뽑은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의 시대 정신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우리 그 마이클이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다 이 양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게 이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대 정신이 여러분 좀 나쁜 시대 정신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게 그 트럼프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양극화가 사실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출 자본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경쟁력 있는 만 살아서 더 잘 되고 경쟁력 없는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화가 심화되는데 사실 아까 미국 GDP는 99년 이후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중간가구 소득이 99년보다 지금 낮다는 것은 소득 차별화 그렇게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상위 10%가 미국이 거의 50% 소득을 다 가져가거든요. 가져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 다음이더라고요. 전 네, 놀랐어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8.5%. 더 세요 우리가 미국보다. 그래서 이제 선거 때마다 포용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자
추가 질문 있어요? 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한번 모아서 분석해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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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회 특집 주간 전망대 다음 주에는 201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200회 또 K까지 준비해 주시고 불어야 돼요? 불어? 제일